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원이 아빠,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우리 학원에 지인의 소개로 오게 되셨는데, 여기 오기 전까지 아이의 상태나 뭐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음, 모든 이제 부모가 그러지는 않을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이 바쁘다는 핑계도 있고, 일단은 애한테 그렇게 얘 말만 믿었죠. 학원을 보냈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학원에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겠지. 또 시시때때로 또 학원도 열심히 다닌 것 같고 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별 큰 어떤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이 동네에서 좀 나름 유명한 학원을 보냈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이제 뭐 또 알아봤어요. 예, 또 주위에서 어디 학원이 좀 괜찮더라. 그러면 또 그 학원을 또 보내고 그 정도밖에는 안 했죠. 이제 사실은 이쪽 라인에 같이 있고 애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뭔가 보냈는데 뭐 이게 좀 아니다. 혹은 아빠로서 그때 인터뷰 전에 밤에 이렇게 화장실 가다가 애가 밤늦게까지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데 그때 눈빛이 마주쳤다. 뭐 그때 느낀 점 참 뭐 했다. 이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한번 이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그렇죠.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자기가 노력했다. 어, 자식이 뭐 했어요. 하면은 우리 애가 음,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이제 했는데 이 결과는 이제 학교 성적이 안 나는 이제 시험으로 모든 게 결과로 표시가 되잖아요. 이게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자체가. 이 결과가 너무 이제 성적이 안 좋으니까 이제 실망감도 크고 화도 나고 엄청 했죠. 이제 지네 엄마랑 같이 음, 하다가 이제 공부 좀 해라. 정말 원포도 높고 정말 억압적인 분위기까지 갔었죠. 음, 근데 이제 새벽에 뭐 2시, 3시 이제 일어나서 보면 항상 이제 그때 뭐 방에 불은 켜져 있어요. 근데 보면 과연 그게 공부가 됐겠냐 그거죠. 자기는 이제 좀 이제 어떤 기초가 없고 부모 아빠는 이제 억압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자기 어떤 돌파할 것 같아요. 이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어떤 그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문제지를 보면 항상 그 페이지가 그 페이지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진도가 나가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우리도 부모도 힘들고 물론 이제 본인이 제일 힘들었겠죠. 그 1시간, 2시간 책상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공포감도 느꼈을 거고 자기 어떤 상실이 아예 없었겠죠. 상실감만 커지고 자아가 없었겠죠. 자아가.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시험이 다 끝난 마지막 시험인데 그 상황이 그럼 그 전에는 어땠어요? 1학년, 2학년 어떤 과정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완전히 공부를 못했던 애는 아니었잖아, 사실은.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 좀 이제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뭐 어차피 뭐 그렇구나 뭐 좀 하는 거 같이 하더니 이게 그때 저도 이제 뭐 좀 직장 그만두고 뭐 사업한다고 이게 좀 바빠서. 그 와중이니까 이제 서로 이제 믿어버리는 거죠. 학원 보냈으니까 음, 학원에서 뭐 항상 이야기는 하죠. 이제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항상 그 부모들이 자식한테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지금은 이제 고입을 또 고등학교를 또 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또 틀리잖아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너무 형편없고 이러니까 이제 또 한 번에 분위기가 또 나빠졌죠.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분위기 안 좋아지고. 근데 그렇죠. 학원에서는 뭐 열심히 할 거라고 막연하게 믿기만 하고. 예, 근데 학원에서 어떤 피드백이나 뭐 이런 게 왔었나요? 어떻게? 이게 지 엄마가 이제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음, 뭐 열심히 한다고 학원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답답할 뿐이죠. 아니 학원에서 열심히 한다. 음. 근데 뭘 열심히 하는지, 어떤 걸 그걸 열심히 모르죠. 했는지, 이제 뭘 배웠는지, 그건 모르죠. 그거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한다. 그렇죠. 성적 떨어져서 전화하면 뭐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이 예, 정도의 예, 그 그렇죠. 정도 정도의 관리 그렇죠. 그나마도.
그러니까 뭘 어떻게 배우고 뭘 모르고 어떤 걸 배웠는지 어떤 걸 모르는지 이런 거가 전혀 피드백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뭐 열심히 했는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뭐 지금 뭐 중3 수학 문제를 뭐 벌써 보고 뭐 같이 앉아서 풀고 뭐 이런 게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렇지 힘들지. 또 시간대도 안 맞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차일 필 밀다 보니까 이제 실제 좀 이제 이 지경까지 와버린 이 상태까지 이 사태까지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굉장히 미안하죠. 미안해. 사실 이제 우리 학원에 왔을 때 상태 파악하기 위해서 중3 이제 겨울 2학기 시험 끝난 날 오셨거든. 근데 그 와서 시험을 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용 중에서 가장 쉬운 기초 문제들만 골고루 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본 한 문제만 맞은 거야. 그때 그 솔직한 심경 다 하나도 못 풀고 우리 딸아이가 저 하나 문제 딱 봤을 때 이제 쌤이 이게 중학교 1학년 기초 문제다. 완전 기초 문제만. 왜냐면 공부를 잘 안 했고 못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진짜 기초만 냈거든. 완전 기초만. 야, 나도 저 정도까지는 몰랐죠. 음. 저 지경이죠, 지경. 저 지경까지 될 줄은 몰랐죠. 근데 그때는 정말 막막하더라고. 화도 나고. 근데 이제 뭐 화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만 그래봤자 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좋게 이제 말로 했죠. 근데 지금 여기 벌써 좀 이제 다니고 이게 다니고 자기가 내가 처음에 여기 와서 선생님한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애가 할 수 있는 동기만 좀 이게 솔직히 저도 학원을 여기저기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자기 본인이 열심히 안 하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이게 우리 애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경이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왜냐면 이제 여기 이 동영상은 지금 어떤 분들한테 보여주고 싶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들을 부모들한테 보여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 겪어봤어. 어떤 상태인지 몰라. 그분들한테 그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엄마들이 이렇게 놔두면 저렇게까지 되는구나 혹은 저 정도도 될 수 있구나. 왜냐면 이 엄마들은 잘 몰라. 다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초등학교 뭐 공부해봐야 우리 아빠가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없잖아 사실은. 근데 그때 그 2년 동안 3년 동안 학원비를 내면서 있었을 때 그 느꼈던 마음 그런 것들이 어때요? 예. 뭐 학원비야 뭐 매번 하는 건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렇죠. 이제 그 심정이 뭐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굉장히 뭐라고 말해야 되지? 자식에 대한 어떤 배신감? 자식에 대한 배신감? 그렇죠. 이제 왜냐면 왜? 부모는 다 마찬가지예요. 답답한 부모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준 것 같다. 널 뭐 학원을 안 보냈냐, 뭘 안 해줬냐, 너가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저도 한때는 좀 심했죠. 정말 화도 많이 나고 저걸 어떻게 해버려야 되나 정말 부모로서 어느 정도 야지 좀 더 화가 안 날 건데 너무 이게 그러니까 과정이 어느 정도 내려갔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부터 못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는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 했을 거고 예. 중학교 때 돼서도 그죠. 이제 초등학교는 뭐 그게 뭐 공부 뭐 그게 뭐 별 어떤 게 없잖아요. 중학교부터 중교 가서는 고창은 이제 상위 뭐 하여튼 지가 이제 중 정도는 이제 갈 거라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당연히 중간 정도는 뭐 그 예, 생각 할 지금 거다. 또 했었고 좀 더 잘하면 상위권도 가는 애다. 예.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아예 피드백을 안 한 거죠. 이게 인풋 아웃풋 일단은 우리는 학원만 보냈지 그 뒤에 어떤 관리가 안 됐죠. 이 단순 결과가 안 나오면 뭐 우리가 뭐 주말마다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는 학원 또 잘 다녀요 또. 그러니까 성실하게 잘 다녀서 네, 안 빠지고 뭐 결석을 하거나 뭐 친구가 그렇죠. 놀고 막 뭐 노래방 갔다 이런 건 없어. 그렇죠. 예, 거짓말 안 하니까 얘가 착하니까.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 뒤에서 야 너는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뭘 이렇게 알고 캐치를 해서 그걸 다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믿어버리고 그 자체가 안 해버렸죠.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또 지나고 시험 볼 때 시험 결과 나오면 엄마 아빠한테 또 안 좋은 소리 듣고 정말 심지어는 정말 회초리도 들어봤고 딸아이한테 예 정신 차리라고 소리. 그렇죠. 사실은 마지막이었겠지. 그렇죠. 마지막 그게 진짜 네가 이렇게 정신 안 차리면 안 예. 된다는 어떤 마지막 그렇죠. 진짜 이제 엄포도 놓고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부모 마음일 거예요. 그 누가 뭐 싫어서 뭐 그렇게 하겠어요. 좀 그걸 좀 하려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되풀이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 보고 뭐 혼내고 안 되고 시험 보고 뭐 심지어 막 원포도 난데 안 되고 안 네. 하다못해 마지막에 시험 보고 나서 네. 회초리도 들었는데 또 안 되고 네. 회초리 들고 그 마지막 이유는 어떻게 하셨어 그러면? 회초리까지 해봤어. 근데도 안 됐어. 그렇죠. 근데 이제 애기 그래서 학원은 열심히 다녀.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결국 어떻게 나는 점점 또 학원을 또 바꿨죠. 바꿔서 또 했어. 예. 학원이 문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더 좋은 예. 학원 있을 거다. 맞는 학원 있을 거다. 그렇죠. 이제 학원이 문제라기보다는 일단은 이게 안 맞구나 우리 애를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또 엄마들은 또 여기저기 또 알아보고 해서 또 학원도 많이 옮겼죠. 근데 이제 저 되는데 이제 결정적인 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늦게까지 새벽까지 이렇게 지 방에 불을 켜져 있어요. 이제 근데 보니까 내가 느꼈어요. 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해야 될 그걸 모르는 거죠 이제. 근데 아빠가 느낄 때 그렇죠. 아이가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뭔가 뭘 조금씩 그래도 해. 방법을 지금 이게 방법이 언제 깨달았어? 방법을 모른다는 건 언제 깨달았어? 이번에 이제 관심을 좀 이제 가져졌죠 이제. 3학년 고등학교 그렇죠. 전에 네. 완전 단념하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 우리 딸이 공부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 하려고는 하는구나. 그렇죠. 그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느껴졌어요? 뭘 보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 있는 시간도 많이 하고 앉아 있는 시간. 그렇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하고 보면 이제 문제집을 보면 그 장을 못 나간다니까. 그 다음 장을 쭉 지켜보니까 그 다음 장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얘네 보면 수학의 정석 그 제일 집합 앞에서부터 항상 우리가 공부 보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항상 그 장을 못 넘어가요 또. 그잖아요. 뭐 보케블러리 이것도 항상 그 앞에만 이 장을 넘어가는 것은 뭐 영문이라든지 뭐 수거 단어를 알면 그 다음부터 뭐 넘어가고 옛날 뭐 파이어 브론스 번스 그거 계속 그것만 하잖아요.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았죠. 우리 혜원이도 이게 답답하구나. 하려고는 하는데 심지어 학원도 성실하게 다녔으니까 그렇죠, 공부를 그렇죠. 포기할 애는 아닌데 그렇죠. 이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테스트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딱 중3 문제 딱 하나만 푸는 걸 보고 심지어 1, 2학년 건 풀지도 못했고 엄청 쉬운 그죠, 거에 그죠.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모든 게 이제 안 됐다거나 잊어먹은 거거든. 그때는 잠깐 됐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되는데 이제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학원에 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쉬운 것부터 풀어보고 나니까 얘가 2시간, 3시간 그다음에 그때 한 4시간, 5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놀랐어요. 왜냐면은 못 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학년 거 좀만 알려주니까 애기가 해내더라고. 그래서 수학 선생님도 한 며칠 걸리거나 한 2, 3일은 충분히 걸릴 겁니다. 열심히 해도 그랬는데 그날 애가 다 해결하고 갔거든요. 그때 풀던가요? 끝까지. 중학교 1학년 가장 쉬운 문제. 이것마저 이제 안 되면 초등학교 과정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다행히 조금 알려줬는데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잖아요. 네. 그걸 다 푼 거야. 수학생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근데 애가 그걸 풀고 나니까 내가 더 화가 많이 났어. 왜 화가 났냐면 이거를 조금만 더 일찍 발견해내서 여기서부터라도 누군가가 해줬으면 얘는
늦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애기. 우리 학원집 다닌 지가 벌써 이제 일주일이 넘어가고 일주일 됐는데 영어 책 같은 경우도 벌써 한 권을 거의 설명 조금만 해주면 다 끝나버리고 좀 수학도 1학년 중에서 중요한 빨리 이제 그 고등 과정을 가기 위해서 필요하던 그런 모든 과정을 다 해냈단 말이죠. 엄청난 양을. 어쩔 때는 제일 늦게 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4시간, 5시간씩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스파크만 좀 튀겨달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것만 알면 어차피 늦은 거 뭐 단시간 안에 중1 수준이 안 되는데 중3 뭐 고1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저거 안 되면 뭐 1년 재수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단 그것도 자기가 하려고 좀 늦더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뭐 1, 2년 기다리는 건 문제 안 되잖아요. 전 그 심정으로 이제 부탁하는 거죠. 부탁했죠. 그 심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저번에도 이제 딱 물어봤어요. 혜훈아, 일단 우리는 예습은 솔직히 힘들다. 뭘 알아야 예습을 하는 거고. 불가능한 상황이지 지금으로서는. 지금 알려준 자체는 무조건 알고 복습만 하자. 알고만 넘어가자. 이것만 좀 늦더라도 지금이 제일 아빠는 좋은 기회고 너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재밌대요. 한대요. 오늘도 도서관 갔어요. 진짜? 네. 도서실 가고 요즘 이제 주말은 도서실 가요. 가요. 이게 집에서 자기가 모르니까 집에서만 계속 앉아 자기도 이제 그게 고통이죠. 고통. 지켜보고 있는 부모도 고통. 지도 고통.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식탁에서 이제 좀 어떠냐. 좋대요. 할 만한데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 생겼고 그렇죠. 스파크가 생겼고 내가 아빠한테 말한 것처럼 만약에 할 의지가 있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아는 것부터 출발하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방금 이제 선생님한테 처음 들었지만 이제 우리 애가 그 과정을 자기가 좀 이제 빨리 캐치하고 이게 이제 또 학습이 된다니까 이제 더 좋은 거죠. 저 입장에서는. 아니, 실질적으로 그 성실함으로 내가 이제 우리 아빠 얘기 왔을 때 당연히 우리 학원에서는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다니면 안 돼. 근데 이제 아빠의 마음이 내가 너무 느껴졌고 그때 이야기했을 때 너무 슬펐고 근데 우리 학원에서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도 없었지만 그만 애기가 성실하게 하려고 했었다. 근데 맨날 그 페이지를 못 넘기더라. 그러면 하려고 한 거는 아니냐. 그러면 도화만 주고 스파크만 눌러주면 될 것 같다 했는데 첫날 오고 나서 걔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 보고 이렇게만 하면 괜찮다. 심지어 운이 정말 좋거나 아니면 이거 늦바람이 무섭다고 철들어서 이해력이 생겨서 이거구나 딱 생기면 이게 딱 캐치가 되면 그 애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영어 1학년 기초는 거의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수학도 기초 과정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 첫 시험을 주면 지금은 이제 1학년 거는 아마 다 풀 수 있게 돼버렸어 지금. 얘가 지금 학교 끝나고 오자마자 거의 10시에 갔거든. 한번 어떨 땐 더 늦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정말 뒤늦게 철 들어서 이게 지치지만 않는다면 스파크는 일어났고 또 오늘 도서관도 갔다면서 오늘 깜짝 놀랐네. 도서관까지 갈 정도의 의지가 된다라고 하면 겨울방학 때 중학교 과정은 잘하면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중학 과정을 잘 맞출 수 있고 고등학교 과정도 일부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칩니다. 여기 와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느꼈어요? 우리 학원에 보내놓고 다른 학원하고 비교를 좀 해줘야지. 몇 군데 다녀봤잖아. 또 유명한 데 나름대로 비교 한번 해보면 어떻게 달라졌어요? 여기 이제 그 학원을 끊으면서 얘 엄마가 이제 그 학원 그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한 거 선생님 말로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고 해서 당분간 그러니까 또 그 학원 또 그 선생님도 자존심 있고 있기 때문에 또 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좋게. 그래서 그냥 당분간 좀 애를 좀 쉬게 하렵니다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학원을 끊었거든요. 근데 그 영어 선생님은
시험을 뭐 테스트를 하면 잘 한대요. 근데 결과가 이 모양이니 부모 입장에 답답하죠.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었다고 할 수 없을 수준. 그러니까 지금 찍은 거야. 계속 네. 거의 1년 동안은 중3 내내 아마 거의 찍지 않았을까. 왜냐면 1학년, 2학년 과정이 이해가 전혀 없고, 물론 중3 과정의 일부는 그 단원이 새로 나와서 이렇게 맞출 수도 있긴 있었지만, 우리가 테스트 해본 걸로 그러니까 전혀 거의 기억이 없어. 이게 연계 동작이 안 돼 버린 거잖아요. 그때만 조금씩 그렇죠. 한 거야. 새로운 전혀 다른 게 나오면 그 파트는 음. 뭐 자기가 어떻게 해서 뭐 눈으로 봤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이제 2주 됐는데 이제 정말 바람은 이대로 좀 늦더라도 이대로 어차피 늦더라도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시간만 더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부는 앉아가지고 그런 마음은 돼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좋죠. 애프터 비포를 한번 얘기해 줘. 우리 학원 오기 전과 오고 난 후 아빠가 지금 기대하는 거 혹은 생각하는. 그죠. 저는 어차피 우리 애를 참 애를 좋아해요. 근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그 전에는 엄청 안타깝다. 그죠. 우리 딸아이 정말 안타깝다. 그게 이제 짜증도 나면서 음. 순간 욱하는 정말 하게 막 해서는 안 될 말도 정말 육두문제 가면서까지 화가 나니까 너무 이제 극도로 그렇죠. 화가 나버린 거야. 그렇죠, 완전 그렇죠. 이해되지. 그 소중한 자식한테 이게 할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인데 이 그렇죠, 정도밖에 못 그렇죠. 보면서 그렇죠. 안타까움에 극이 낮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방금도 이제 이렇게 문제를 좀 풀었다고 하니까 이제 그 기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좀 이제 유되죠. 온화되죠, 온화. 딸.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정말 더 미안해지죠, 이제 했던. 왜 더 미안해져? 이게 이런 걸 이게 관심이라 그러죠, 관심. 이런 관심이 학원만 보내고 뭐 어디만 이게 관심이 아니라 왜 안 되는지, 그렇지. 뭘 모르는지, 부모가 가서 뭐 근해 공식을 뭐 하고 뭐 이거 가르쳐 주는 이걸 떠나서 정말 학원에 가서 내가 지금 이 학원에 가서도 정말 지금 같았으면 그전 같았으면 몰라 지금 같았으면 차라리 성적을 보여주 우리 애가 이 정도다 이렇게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하니까 이제 부모 어떻게 보면 부모 잘못인 것 같아 부모 잘못도 크지만 예. 근데 다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운이 좋아서 아빠가 여기 만나서 된 거지만 모든 데 가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이제 너무 시간 길었지만 거의 22분 3분 되니까 만약에 우리 혜원이 아빠가 저를 빨리 알아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니 하다못해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왔다든지 아니면 2학년 때 왔다든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때 왔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글쎄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모습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달라졌겠죠. 그럼 뭐가 성적이 달라졌겠죠. 성적이 또 하려는 의욕이 있는 애기 때문에 있는 애였으니까. 그렇죠. 하려는 의욕이 있었던 애기 때문에 더 뭔가를 더 시너지가 엄청 컸었겠죠.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뭐 학원 안 가려고 자기가 뭐 거짓말해서 빠진다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다니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의 프로그램이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늦어도 3학년 초반에 만약에 와서 만나서 이게 진행됐다면 애기 인생이 조금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부모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도 지금 알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관련돼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부모님들한테 왜 우리 학원에 다니면 또 좋은지 아니면 왜 이게 정말 중요한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영상을 우리 아빠하고 하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했거든. 지난 처음 왔을 때. 딸 성적이 안 되니까 분위기 안 좋아지고 안 그렇죠. 좋아지니까 화나고 화나니 가정 분위기가 단절되고 이제 마지막에 회초리까지 이제 들다 보니까 애기하고 관계가 막 끊어진 느낌. 그러다 보니까 방치하다가 근데 마지막에 이제 고등학교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여주다가 이제 이렇게 연결된 건데
그때 가정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까지의 느낌을 경험했잖아 우리 아빠가. 그렇죠. 뭐 가정은 아니고 그렇죠. 우리 그런 자식 때문에 느낌, 느낌. 그렇죠. 가정이 온난하고 평탄한 느낌이 아니라 막 그렇죠. 화나고 막 짜증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마치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받았다고 했거든 그때. 그렇죠. 그때 정말 그랬죠. 왜냐하면 음, 말 자체도 힘들고 음, 뭐 내가 뭘 어떻게 해주시는 상황도 아닌데 무조건 너가 해야 되는 거다. 물론 맞잖아요.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 어떻게 해라가 제시해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부모는 어떻게 그러니까 무조건 해라 해라. 근데 우리 혜원이 같은 경우는 하원을 싶었겠죠. 또 했고 해라 그러니까 하원을 갔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한 2주 동안 다니고 나서 그 아까 부탁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질문했던 거. 그 아이한테 그걸 이제 키우고 있는 엄마들한테 지금 자기 나름대로 다 잘하고 있거든. 엄마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아빠처럼 방향이나 길을 모를 수 있는 엄마도 생각보다 더 많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한번.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혜원이만 알기 때문에 정말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라. 부모 입장에서 넌 해라. 자식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뭔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모가 꼭 뭐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를 푸는 그게 자체가 아니라 이게 이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시스템이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체킹이 되고 그렇죠, 확인이 그렇죠. 되셔서 너무 좋을 건데 이게 사실. 뭐가 잘 이 아가 이걸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부족하면 다시 늦더라도 가르쳐주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이제 학원비만 정기세만 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한 반에 10명이면 한 2명을 위한 그렇지. 우리 애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니까 자괴감도 들었을 거고 아만 어리지만 그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 지금 뭐 저녁에 오면 야식이라도 주면서 재밌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는 억압보다는 지금 이제 서로 희망적인 말을 하죠. 지금은 오히려. 네. 그러니까 우리 학원 다니면 분명히 애프터 비포가 달라진 게 있잖아. 달라졌죠. 어. 일단은 책장을 넘어가고 지가 재밌어 하니까. 우리 애는 또 말수가 별로 없는 애인데 맞아. 말수가 별로 없어요. 무던히 해내더라고. 예. 근데 저번에도 이제 식탁에서 물어보니까 재밌대요. 지네 엄마한테도 말하는 거 보니까. 근데 사실 우리 학원이 뭐 재밌게 해줘서 재밌는 게 아니거든. 아이한테 알게 해준 거야. 그죠? 이게 그게 알게 해준 그 지가 아는 재미. 지가 아니까 이제 풀잖아요. 앉아서. 그때는 그때는 앉아 있는 자체가 자기한테는 곤욕이겠죠, 곤욕.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를 푸니까 이제 재미죠. 그러니까 좋아요, 저도.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애 같은 가정들이 많을걸요. 다 공부를 잘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80%는 다 지금 우리 아빠가 혜원이 때문에 웃는 얼굴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쁜 게 처음에 왔을 때 표정은 진짜 절망의 사나이였거든. 진짜 엄청 큰 삶의 무게를 진 절망의 사나이였는데 그쵸. 애기 때문에 웃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 참 그쵸. 기쁘고 그때 좋습니다. 시험지를 1학년 수준을 못 풀었다고 그걸 보고 있는 자체는 이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 그때는 화보다는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너무 인터뷰를 해줘서 감사한데 지금 내가 우리 아빠 말 때문에 어저께도 설명회하고 지금 내일도 설명회를 하는 건데 엄마들한테 우리 학원을 다니라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될 건지를 내가 예상을 해주는 거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시스템상 여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빠한테 모셔놓고 좀 미안하긴 한데 이 영감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꼭 녹음을 좀 해놔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약 29분 정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영상을 이 자리에서 그냥 좀 찍을게요. 왜 우리 아빠 같은 혜원이 같은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쨌든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